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전트 플랫폼의 스케일 마지막인 메모리 뱅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뱅크는 에이전트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순한 콘솔 설명이 아닌 개념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공부의 기본은 실습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하면서 상황을 이해하고 이론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습했던 이 내용이구나 라고 머리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좋아합니다. 하여 메모리 뱅크의 코드를 하나씩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과 같이 ADK 퀵 스타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 관련된 코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앱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현재 있는 코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폴앱 엔터프라이즈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딩까지 대략 한 10여 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코드를 좀 더 내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랩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 넣는 부분이고, 그리고 로깅 정보들 별도로 빼려면 옵션을 이용해서 옵셔널 정보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에이전트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앱에 대한 이름과 모델명, 그리고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게 되네요.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은 별도의 세션을 연결하고 러너를 붙여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러너를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일단 하나씩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프레스 정보들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옵셔널 정보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에이전트를 붙이는 부분, 여기도 일단은 실행을 하도록 하죠. 세션에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동안 남은 정보들로 에이전트가 종료되게 되면 세션의 정보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확인했던 다양한 정보들을 에이전트가 알고 있다면 부연 설명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서 더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러한 장기 기억 메모리 기능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ADK 메모리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션에 있는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add session to memory 함수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search memory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in-memory 메모리 서비스와 원격으로 에이전트 플랫폼의 메모리 뱅크에 저장하는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메모리 메모리 서비스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메모리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대화와 이벤트 정보를 컴퓨터의 램에 있는 그대로 요약이나 필터링 없이 전부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한 줄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데이터가 무한정 쌓여서 AI가 처리하기 무거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껐다 켜면
모든 기억이 날아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간단한 테스트 용도로 사용됩니다.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는 단순한 저장을 넘어 구글 클라우드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활용해 똑똑하게 기억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메모리는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화에 써먹을 만한 의미 있는 핵심 정보만 AI가 스스로 요약하고 추출해서 장기 보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드는 조금 복잡합니다. create 함수에 config에서 메모리 뱅크 config를 설정하고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 함수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엔진의 ID, 프로젝트, 로케이션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메모리 뱅크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하더라도 메모리 뱅크에 정보가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dd session to memory 함수를 실행해야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작성한 내용을 실행을 하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메모리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내용은 나중을 위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대화를 저장할 치트챗 세션과 가족의 생일 선물을 찾는 대화를 저장할 레커멘데이션 세션을 만들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치챗 세션 코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저 아이디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통해서 사용자 아이디와 앱 네임을 넣고 빈 세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질문한 후 그 결과를 치챗 세션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 다음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커멘데이션 세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3살짜리 조카가 있고 생일 선물을 추천해 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아주 중요한 개인화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에게 3살 된 조카가 있다는 사실이죠. 똑똑한 AI라면 이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 생일이나 다른 이벤트 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변한 이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추천된 내용들 중에서 자전거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살이 탈 만한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레커멘데이션 세션에 저장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세션 정보를 인메모리 메모리 서비스에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메모리 세션엔 세션에 저장되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잠시만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위에서 실행하지 않은 코드가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인메모리 메모리 서비스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아서 이 인메모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뭐 어쨌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저장된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출력했던 이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필터링 없이 이 내용들을 전부 저장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저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쿼리를 테스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날림으로써 정상적으로 동작된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 날에 드릴 선물은 무엇이 적당한지를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검색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가 3살짜리 조카에게 어떤 선물을 추천하는 게 좋겠냐라는 내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한테 선물 드릴 그런 내용을 추천할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 기반으로 어쨌든 계속 검색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장기 기억 시스템인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는 세션을 넘겨받을 때 의미 있는 정보만 저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테스트한 치챗은 저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진행했던 이 메모리 뱅크, 인메모리 메모리 세션에서 처리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질문은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이건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들이 되겠네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은 모델 뷰이고 이전에 했던 내용이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똑똑한 장기 기억 시스템인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는 세션을 넘겨받을 때 의미 있는 정보만 저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테스트했던 치챗은 저장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확인했던 내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인메모리 메모리 서비스는 우리가 세션에서 저장됐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어머니 날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좋겠냐라는 내용으로 문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건 결국은 어떤 선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지금 관계가 없는 이런 정보들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 현재 에이전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나의 정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굳이 이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메모리 뱅크의 버텍스 AI 메모리 뱅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저장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션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저장하는 작업은 인공지능 모델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후에 다음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다 그 백그라운드 저장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처리한 이후에 동작을 하려면 wait for completion을 true로 변경해서 설정하시면 모든 내용이 처리가 다 된 이후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 동작은 익스트랙션과 컨솔리데이션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익스트랙션은 주요 정보만 추출하는 것이고, 컨솔리데이션은 이전 정보가 변화가 되면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모리 뱅크 서비스에 기존에 있던 세션을 저장을 해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들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정보가 그대로 이 메모리 뱅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 지정했던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좀 변경할게요. 그래서 나는 3살짜리 조카가 있다 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에서 빠진 게 뭐냐면 여기서 전달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보냈는데요. 하나는 이 치챗, 이 에이전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문의했던 필요 없는 내용은 필터링 된 것이고요. 그리고 레커멘데이션에 추가됐던 내용들만 저장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들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앞단에서 문의했을 때에 이 메모리 서비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딱 필요한 실제 필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팩트라는 정보를 해서 필요한 정보는 뭐 다른 정보 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3살짜리 조카가 하나 있어. 여기에 누락된 거는 선물,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내용들 중에서 나는 자전거를 3살짜리 어린아이한테 조카한테 선물해 줄 거야 라는 내용이 누락된 걸로 보이긴 하네요. 이 부분 아마 위에서 코드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실행해서 이 정보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제 중간에 뭔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다시 실행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보가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3살짜리 조카가 있고 이 조카가 좋아하는 거는 어, 자전거를 뭐 선물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질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 핵심 키워드들만 가지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검색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색량이 줄어들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4가지 지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리트리브드 메모리는 API 흡출수가 아닌 실제 조회되어 반환된 기억의 총수입니다. 이 수치를 통해 에이전트는 컨텍스트의 활동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에이전트가 과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너레이티브 메모리즈는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기억 횟수입니다. 수치가 높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에러와 레이턴시는 장기 실행 작업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억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너레이트 메모리즈라는 비동기 백그라운드 작업의 지연 시간을 나타냅니다. 수치가 높으면 기억 업데이트가 늦어지기 때문에 기억 최신화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뮤테이션 카운트는
AI 기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최신화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과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